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에 관한 국회 측 질문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의 오늘 현재에서의 발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확보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의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주장한 인물이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말이 바뀌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 기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계엄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장성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가슴에 별을 달고 있는 군 장성들이 맞나 할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령 발동 당일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며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밝혀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 전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좌파 언론들과 야권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공격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로 쓰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이 전 사령관은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제한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미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공소장을 두고도 내 기억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고, 역시 군을 동원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게 탄핵 심판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선에 있던 수도방위 사령관의 이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확보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의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주장한 인물이지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홍 전 차장의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SK텔레콤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로부터 홍 전 차장의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중순까지의 통화 기록 사실 조회를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들은 체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홍 전 차장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이 대부분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정원에서 각종 비리 및 구설수에 여러 차례 올랐던 점 등 때문에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에 의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체포 명단 역시 홍 전 차장이 가장 먼저 주장한 바 있지요. 그만큼 홍 전 차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통화 기록과 녹취록의 존재는 정말 필수적인데, 명단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만약 체포조에 포함된 인물이나 야당 정치인 등과의 통화 기록이 있다면 허위 진술의 사주를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당연히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은 물론 곽종근 사령관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 등이 야당에 의해 오염됐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면서 탄핵 심판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상식의 근거에 본다면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유적 표현을 꺼내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뤄진 건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서 보도해드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의 진술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도 수방사 병력이 겨우 10명 정도가 국회에 진입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으며 본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특전사 요원들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라고 설명했고요. 자, 이어 윤 대통령은 나중에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사람마다 기억이 달라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의 근거에 본다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뜻에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신 건 아니겠지만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다가 니네들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평생 범죄자들을 상대로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국회 측 대리인단이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점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한 듯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